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기세등등한 상태입니다. 10일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또 재판 출석을 했죠. 현재 지금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나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하더라도 무려 3건이나 됩니다. 대장동이나 위례, 백현동이 됐거나 그런 식의 개발 특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성남 FC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죠. 요 지금 재판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선거법 위반으로 될 수 있는 거, 그것도 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당시에 김진성 씨를 통해 가지고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 위증교사 혐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3가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진작에 1심 판결이 나왔어야 돼요. 총선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확하게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6개월 이내에 1심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1심 재판 결과를 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진성 씨를 통해서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거, 이것도 금방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다 지금 자기 죄를 실토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으로부터 그렇게 위증교사를 받아가지고 위증을 했소이다. 내가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조차도 1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진짜 사법부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진작부터 이재명을 봐주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사실상 대선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대선이 이제 3년 있다가 있으니까 2년 뒤부터는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선 후보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또 그때는 또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그 기세가 대선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2년 이후에 있으니까 1년 뒤부터는 또 지방선거를 또 대비하고 이렇게 또 시기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는 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또 당선직이 날아가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 생각해 봤었을 때 6, 7개월 뒤부터 재보궐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시즌 들어가고 대선 시즌 들어가고 대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게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겠죠.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도 3년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이거를 늦출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뭐가 있었던 겁니까? 원래는 이제 야권 합쳐가지고 200석 넘는 거, 그래서 진짜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는 거, 대선 자체가 3년이 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야권이 192석이니까. 근데 여기에도 허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 봤었을 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반대표나 배신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8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8명 안 나올까요? 제가 너무 좀 심각한 가정을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8명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보도에 따르면 한 수십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안 될까요?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당선된 직후에 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선 3년 뒤에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위험 부담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봤었을 때는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당연히 가져가려고 하겠죠. 아예 그냥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식물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특검. 온갖 특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싹 다 발의를 하겠죠. 이미 그거는 108석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은 놀랍게도 그 한동훈 위원장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 운영에 우리가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조차도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 자체를 민주당한테 뺏기게 된다면 이재명한테 뺏기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타임라인이 지금 아까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의 대선 플랜이 가동이 됐다. 사실 이번에 공천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민주당을 장악했고 공천을 통해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의 또 면모를 보니까 정말로 대선 플랜이 짜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친명 호위 그룹 이재명을 지키면서 제일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이제 공격하는 애들이 있겠죠. 양문석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놀랍게도 양문석이 당선이 됐는데 양문석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양문석 같은 인간이 방통에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자기의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들어가기만 들어가봐. 내가 무슨 뭐 징벌 법안을 낼 거야 이렇게 떠들어댔었는데 실제로 양문석이 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조선일보 징벌 법안을 1호로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도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거기 출신인 김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자 막 희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주도로 해가지고 양문석, 김준혁, 김현, 최민희 이런 애들이 주도로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언론 개혁에다 뭐다 떠들어 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격수, 사냥개로 쓸만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추미애도 있을 거고요, 이현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공이 무슨 뭐 관저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해가지고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부승찬조차도 놀랍게도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참 이런 인간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사냥개 노릇을 하겠고 이재명의 이제 그 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렸던 사람들 싹 다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고검장 출신만 하더라도 무려 3명이나 돼요. 양부남, 박균택, 이성윤. 참 이름만 들어도 진짜 어질어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언론 개혁을 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째깍째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뭐 유일하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할 만한 수단이 사법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상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한테 굴복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이미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조차 이 어긴 지 얼마나 지금 오래됐습니까? 6개월은 뭐 2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심플한 사건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런데 1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나올 거라고 하는 얼핏 기대가 있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죠. 이렇게 기세등등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12일에 또다시 재판에 갔는데 재판 출석하면서 뭐 취재진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온 세상이 지 밑에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장동 변호인 금패치 싹 다 달지 않았습니까? 그 대장동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을 불렀던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법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유가 뭐기 때문에? 이재명을 재판으로 불렀기 때문에. 참 암담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도대체 왜 우리가 국민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운동장을 다시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밧줄을 던지든지 새 갈고기를 뭡니까 이거 등산할 때 쓰는 거 그걸 써가지고 올라가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포기할래. 나 지금 짜증나. 대한민국 싫어.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울어져 운동장 저 위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정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반성하고 치열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